정말 모시기 어려운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완벽한 무결점의 저자 서동주 작가님을 모셔봤는데요. 저희 감독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올 기회가 생겨서 얼른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바람에 네, 좀 처음 어색한 면도 있지 않아 싶어서 반말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나요? 친구 좋습니다. 느낌으로. 그래, 알았어. 사실 이분의 이력은 화려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MIT 대학에서 수학과 졸업하시고 또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따시고 또 나이 30이 넘어서는 샌프란시스코 대학 로스쿨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변호사까지 되시고 한국에서는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또 최근에 키아나라는 화장품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빈치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다민치는 너무 천재과의 다빈치 느낌이 드는데 나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서동주 저 사람은 천재니까 가능한 거지. 나 같은 일반인들은 저거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막상 이 삶을 겪고 있는 나로서는 굉장히 허덕이고 힘들고 노력과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나도 굉장히 결점이 많다. 그래서 제목이 완벽한 유결점인 거야. 그러니까 결점이 보통은 없어야 완벽하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결점이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노력도 해야 되고 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담고 싶었거든. 내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동주 같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누구나 아시는 분들의 자제분이었고 화려한 느낌도 들고 유복하게 자라면서 뭐 인생 풍파 살면서 걱정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맞아. 있었거든. 근데 특히 13세 어린 나이에 미국에 혼자 갔었고 혼자 거기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긴 거 보면서 이게 천재라서 된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았나. 특히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게 나이 30이 넘어서 로스쿨을 갔단 말이야. 맞아. 근데 내가 미국에 있어 봤지만 뭐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이게 한국말로 하기도 어려운 일들인데 미국에서 영어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더군다나 보통 대학들도 아니고 MIT 나온 분들이랑 말을 섞어볼 일이 없었는데 MIT 대학의 와튼스쿨. 근데 이 훌륭한 스펙을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나이 30이 넘어서 자기 법대로 공부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내가 살면서 금전적 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 2번, 3번 정도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란 건 너무 맞지. 그래서 상황도 너무 좋았고 부모님이 서포트를 잘 해주셔서 유학이란 것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막 일이 터지면서 그때는 이제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막 알바도 막 열심히 하고 학교 식당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학교 식당 청소도 하고 됐었어? 그럼 그런 것도 하고 과외 알바도 하고 인턴십 하면서 MIT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편입을 준비했었단 말이야. 그때가 한번 나의 첫 고비였던 고비고 두 번째 고비가 이혼하고 다시 싱글이 됐을 때 그때도 또 내가 금전적 고비가 왔지.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먹고 살려면 안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라는 굉장히 이 물가가 높고 월세 높은 도시에서 살려면 뭘 해야 될까? 근데 아무래도 막 그땐 나도 잘 모르니까 막 의사 변호사 하면 사자가 들어가면 안정되지 않을까? 아니란 생각이 있었지. 근데 내가 마침 공부 같은 거는 이제 열심히 해왔고 잘 하는 편이니까 한 7, 8년 정도의 공부를 안 한 기간이 있었지. 그 로스쿨 전에. 이제 내 스스로를 믿고 이제 한번 도전을 했지. 그래서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중국에서 옷 떼다가 뭐 벼룩시장에 팔고 뭐 이런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인턴십 하고 돈 벌면서 이제 로스쿨을 다닌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막 이렇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순간도 되게 소중한데 그 시기가 너무 소중해. 처음 입학해서 막 열심히 막 살았던 그 기간 또 나 대학교 때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뭔가 알바라도 해보고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 그 순간 이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지. 경력 단절이 잠깐 생겼었고 내가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안 살고 프라하에 살다가 션전에 살다가 베이징 살다가 LA 살다가 산호제 살다가 샌프란 왔을 때 이제 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력 단절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한 32 됐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직업을 딱 구하려니까 나이는 이미 먹을 대로 먹어서 내가 학교를 아무리 좋은 데 나왔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사실 나도 시도는 했었어. 막 이런데 저런데 막 하려고 했는데 어떤 데는 내가 너무 고스펙이어서 싫어하고 어떤 데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싫어하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알아보다가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일단 로스쿨 다니면서 1학년 끝나면 어쨌든 인턴십하고 그럼 장학금 받고 돈 벌면서 졸업을 하자.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로펌 들어가서 돈을 벌자. 막 이런 원대한 꿈을 꿨어. 근데 다행히 잘 풀렸지. 결국에 그래서 변호사도 되고 했는데 지금도 방송도 하고 있단 말이야. 한국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또 키아나라는 브랜드 또 맞아. CEO도 하고 있는데 분야를 되게 많이
많이 바꾸는 느낌이야.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 사실 막 나는 하는 게 되게 재밌고 즐거워. 아, 그리고 관심사가 많아. 근데 이게 재밌고 즐겁다 그러면은, 쟤는 되게 인생을 쉽게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오빠를 만났으니까 막 대화를 하면은 이것도 너무 재밌고, 배울 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 저런 경험들 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도전할 자격이 되나?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재밌는 기회인데, 그냥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훨씬 커. 그래서 아마 조금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결점이 많다고 그랬잖아. 난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역사에 남을 만한 화장품 회사를 만들 거다. 막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진 않아. 그냥 내가 시작해서 소소하게 한번 꾸려가면서 경영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소소한 스텝들을 밟으면서 하거든.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게 그 완벽한 유결점인데 내가 보기에는 뭐 얼굴도 예쁘고 아, 똑똑하고 네. 성격도 좋고 스펙도 훌륭하고 무슨 결점이 있지? 또 최근에 인스타 보니까 울산에서 그림 전시회도 하던데 이게 뭐야 그랬어 솔직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뭐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을까 싶었는데 결점이 많다니까. 근데 어떤 결점이 있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나는 뭐 내 얼굴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둘째로 성격적인 게 되게 크지. 난 집중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옛날에 변호사 시험 보면은 약간 10분 이렇게 공부하면은 집중이 안 돼. 이미 떨어져서 집중력이.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한 판. 한 문제 풀고 또 게임하고 한 문제 풀고 또 게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막 다그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부족한 게 많아. 잡다하게 많이 알지만 깊이 있게 아는 건 또 많이 없기도 하고. 우리 동주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그래, 싶은데 내 아들이 12살이기 때문에 그 13살 때 미국 갔다고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그때 막 덩어리가 미국 갔다니까 그 나이에 간 거잖아 미국에. 음. 나도 24살에 미국 갔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이랑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고 또 거기서 어떻게 외로움도 견디고 이겨내는지 궁금하더라고.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한국에서 영어 수업 배울 때는 잘했거든? 희한하게 현지 가니까 영어가 진짜 안 되더라. 그러지 않아? 그치. 대학교 가서도 그렇지. 왜냐면 우리 대학교까지 가면 진짜 영어 잘해야 되잖아. 맥도날드 가서도 막 헤매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유행하던 책이 있어. 홍정욱의 아, 7박 7장. 7박 7장. 그 책이 너무 유행해서 그걸 보니까 막 뭐 사전 씹어 먹으면서 막 외우셨더라고.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겠다. 뭔가 굉장히 불타 있었어. 노력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밤에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 되면 소등을 하는데 기숙사. 소등하고 나서도 항상 이불 뒤집어 쓰고 불 조그맣게 램프 켜놓고 공부하고 13살. 13살에 예습 복습 막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사전 같은 거 어쨌든 한 페이지씩 꼭 뭐 외우진 못해도 보고 자려고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뭔가 잘해보고 싶었나 봐. 그 애들이랑은 관계 어땠어? 관계가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말이 들리더라고. 들리고 조금씩 할 수 있고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 어느 순간.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수월해지면서 친구도 좀 잘 사귀고 했던 것 같아. 미국은 아무래도 학교 가면은 그 운동시키잖아. 그래서 필드하키, 농구, 라크로스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팀에 소속되면 또 끈끈해지는 것들이 있잖아. 나도 애들을 미국에서 보내볼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애들을 조기 유학 보내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 성격에 따라서 추천하고 싶어. 근데 나는 좀 자가주도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나는 1등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공부 같은 거 할 때 즐거움이 있었어. 거기 가면 누가 안 시키잖아. 안 시키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걸 좋아했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좋은 학생이 되고 싶고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비둬도 알아서 다니고 또 겁이 많았어. 그래서 특히 미국 기숙사 가면 안 좋은 거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걸 내가 시도를 못했지.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막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겁이 많아서 조심하는데 자기주도적이고 좀 겁이 많고 약간 이런 학생들은 확실히 가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뭔가 겁 없고 오히려 자유영혼 이런 친구들은 가면은 그치. 얼마나 재밌어. 맞아. 할 게 너무 많아 솔직히. 그래서 좀 비추? 그리고 또 소심하다, 내향적이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 너무 내향적이어서 굳이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보내면은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내향인 뭐 다 떠나서. 난 반대로 생각했거든. 자유로운 영혼이어야지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자유로우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겠어. 캘리포니아는 특히 대마초도 합법인데 그치. 괜히 보냈다가 그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침에 기상해서 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이 없으면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있고 집도 안 치우고 있는데 공주는
일이 없어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런 자세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나? 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자신한테? 엄격하다기보다 그게 편한 건가? 엄격하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어. 그게 나한테는 약간 일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루틴이 돼 있으니까 일단 씻어 나는 물 한 잔 마시거나 뭐 애들 산책시켜주고 바로 이제 씻고 바로 메이크업하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든. 일이 없어도. 그럼 매일매일 주말에도 40몇 년째.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아, 공주가 결점도 많고 천재가 아니지만 그게 이런 자세 때문에. 거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지, 훌륭한 거지. 근데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기 때 아침에 깨우러 가면은 내가 이미 깨 있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거울 앞에 앉아서 분무기로 이렇게 물 몇 뿌리면서 살 때? 머리 빗고 있대. 유치원 때. 그런데 그래서 나를 안 깨워도 돼. 난 이미 일어나서 머리에 분무기 그게 뿌리면서. 일이구나, 그게. 그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해야 또 나는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뇌를 깨우려면 어쨌든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그거 외에도 뭐 퍼져 있다고 했는데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뭐 나만의 루틴이 살짝 있으면 하루를 깨우는. 그러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해군 참모가 한 얘기가 있는데 성공하려면은 이불부터 개라고 하더라고. 나 그분 유튜브 보고 지금까지 이불 두 개잖아. 피곤해 죽겠어. 그 얘기가 이런 얘기 같더라고, 내. 맞아. 그러니까 뭐 이불 하나 못 피고 정리 못 하면서 뭔 큰일을 하겠냐 약간 이런 의미잖아. 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자세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맞아. 나도 책을 일주일 전에 봤거든? 어. 보고 나도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 아 진짜? 일찍 일어나서. 유난히 깔끔하더라고 오늘. 근데 좀 게으르거든, 내가. 아침에. 되게 어저께 일이 것 없는데도 같은데. 이렇게 중장 입고 있었어, 한번 집에. 정장까지는 근데 나도 입으니까 아니고.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글도 쓰고 싶고. 정장을 입었으니까 나가야지. 그런 게 중요하구나. 맞아, 뭐 카페라도 가서 막 글이라도 하나 쓰고 편집이라도 누굴 만나야겠고, 하고. 막. 맞아. 미팅 하나 더 잡고 약간 이런 느낌. 아침을 깨우는 나만의 루틴이 있으면 훨씬 또 하나 좋- 놀랬던 이야기는 이 시대 술 많이 먹었는데 맞아. 너무 그게 싫어서 내 모습이 싫어서 어, 새벽에 계상해서 또 공부했다고 하더라고. 나 그게 맞아. 와 이런 독한 면이 있으니까 MIT도 가고 와튼 스쿨도 가는구나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독하다고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막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냥 그게 나인 것 같아.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텐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날은 이제 나도 그때 술을 처음 마셔봐가지고 21살 대학교 가서 그래서 언니들이 막 다 데려가 주니까 언니 선배들이 있었을 한국 텐데 언니들이지? 한국 언니들 가서 보스턴에 차이나타운 가면은 아폴로라고 있었어. 한국 술집. 코리안 술집. 코리안 술집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역사가 시작됐지 거기 유학생들은.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모든 한국 유학생 다 모여 있으니까 완전 파티가 되지. 근데 거기를 이제 처음 가본 거야 그때. 언니들이 마시라니까 이제 마셨는데 다른 친구들도 막 다 이제 정신이 없고 막 화장실에 뻗어 있는 친구도 있고 막 난리가 났지. 그래서 다 모아다가 이제 내가 통솔자처럼 다들 택시 부릅시다 막 해가지고 이제 다 실어서 이제 같이 왔지 학교로. 다들 기숙사 뿔뿔이 흩어지고 방에 왔는데 세상 허무한 거야. 내가 이걸 왜 했지? 시간이 아까운 느낌인가? 뭔가 시간이 낭비된 느낌이야.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이 있어서 늦게까지 하는 거기 도서관 가서 거기에 있는 너드들하고 어울리는 게 나의 큰 취미였거든. 근데 이제 그날은 약간 그날만큼은 좀 놀다 왔으니까 뭔가 내 하루 루틴이 깨진 느낌이라. 의미 없는 시간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이제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부하자 해서 앉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그때도 샤워 딱 하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하고 물 한 잔 딱 마시고 공부했지. 보통 그러면은 그냥 푹 자기 마련인데 그게 싫은 거잖아. 그 낭비된 시간과 의미 없는 시간이 싫은 거야. 이제 아는 거는 그게 제2 성향이라는 거잖아. 이런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제2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이게 힘들지? 오늘 왜 이렇게 나 기분이 안 좋지? 하고 나니까 뭔가 하루 한 거잖아. 어쨌든 루틴을 또 한번 편하게 잘 수 있더라고 다시. 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면은 하루 이걸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해야 좀 직성이 풀린다고 하나? 나 편하자고 하는 거야 사실은. 내 속 편하자고.